일단 일일서 폴리노미알이라 타임 폴리노미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냥 모닉 중에서 일일서를 한 걸 그렇게 정리했는데 그 px가 일일서를 하다. 이게 대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일일서를 한 것 중에서 지금 함량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px는 x에 우리가 만약에 바이너리라고 치면 x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1, x 30 플러스 1 이거 다 체크를 해봐야 되더라고요. 쫙 해가지고 어느 순간 xs 플러스 1에 어느 순간 반드시 나눠 떨어뜨리게 돼 있어요. 그 어느 순간 나눠 떨어뜨리는데 이게 도대체 이 s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하려면 이거 프린티비티 체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한 번에 하는 거야, 한 번에. 여러분들 롱 디비전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길게 나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여러분들 예를 들어 숫자로 예를 들어서 뭐 25를 가지고서 1260을 나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일단 두 자리를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한 자리를 더 해가지고 이제 5가 되나요? 그럼 125.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나머지가 2고 또 여기 이 자리에 없으면 여기 0이고 또 여기 만약에 쭉 숫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계속해서 나머지를 내리면서 하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 x의 n승 플러스 어떤 px 이걸 n이 모르잖아. 모르는 거 숫자. 모르는 숫자.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이 xn만 가지고서 나눈 셈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x 3승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자릿수로 생각하면 마치 10진수에서 자릿수는 25면 5는 상수항에 해당하는 거, 2는 10의 자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놈은 상수항, 1차항, 2차, 그 다음에 3차 이렇게 되겠죠? 표현 가능해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n승에 해당하는 표현. 그러니까 이게 자릿수가 안 맞으니까 이게 제로를 계속 집어넣어가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까지 계속 따라간다면 이건 x 3승을 뜻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네 자리면은 이제 나눌 셈이 돼요. 바이너리기 때문에 저 캐리 같은 건 없어요. 자, 이게 우리가 1 하게 되면 10, 1, 2 되겠죠. 근데 줄지 말고 들어. 아니면 멍 때리고 있잖아, 지금. 자, 그러면 이거 모듈로 투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일일이 나오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두 자리니까 이게 네 자리로 해서 안 되니까 이게 하나 여기 내려온다라고 치면 여기 공이 계속 있다고 치면 돼요. 공이 하나 내려온다라고 치면 세 자리고 이거 이거 세 자리고 이거 네 자리니까 앉아서 공이고 다시 하나 공을 내려야 되겠죠. 그 자릿수를 잘 해야 돼요. 자, 그러면 1100이면 이제 다시 이게 되고 110 그래서 또 빼면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 공을 하나 더 가져오면 드디어 또 네 자리니까 2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10 여기까지 됐고 맞죠? 자, 그래서 여기 또 하나 공을 하나 들어오면서 여기 일을 하게 되면 나머지가 1이 나오고 나머지가 1이 나오고 자, 여기까지 딱 해서 보면 나머지가 1이잖아요. 이게 의미가 뭐냐? 자, 여기 하면 공공이 여기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만 상수항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그러니까 x7을 x 3승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선수 1차, 2차, 3차, 4차 x 4성 플러스 이걸로 몫이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뭐예요? 플러스 1이 된다 하는 의미가 되겠죠. 맞아요? 그 얘기는 플러스 1을 이쪽으로 돌려버리면 x 플러스 1은 x 3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진다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게 처음 나눠진 게 언제예요? 지수가 7인 거죠. 그러니까 비로소 그러니까 x 3성 플러스 x 요것만 계산하면 딱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이해했어요? 무슨 이해했나? 다행히 이해했나? 멍 때리지 말고. 그래서 굉장히 길더라도 체크가 가능해요. 근데 저거 자릿수 잘못 카운팅하면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정확하게 저 자릿수를 맞춰서 내려가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수준수 계산하듯이 단지 바이너리 연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같은 놈이 있으면 1이고 그 펜슬은 체계적으로 내려가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4차에서 뭐 이걸 가지고서 뭐 프리미티브 테스트를 해보세요. 뭐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면 뭐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지금 말은 이렇게 쓰이지만 한 번의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일디서빌리티 테스트를 했죠, 그렇죠? 인수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테스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테스트 있고 이거 프리미티비티 테스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나이트 필드의 그 스트럭처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코드라고 하는 것은 H로 보게 되면 요걸 만족하는 시들의 집합인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H를 우리가 뭐 어떤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나중에 그 BCH 코드라든가 밀솔만 코드, 뭐 밀솔만 코드는 안 그런데 BCH 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바이너리로 환산해서 보면 로들이 굉장히 많아요.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만약에 NK 코드에 따라간다면 n-k의 이 사이즈가 보통 n-ky n 매트릭스로 H를 묘사하잖아요, 그렇죠? 저거는 n-k의 그 로들이 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전제하에서. 근데 리던던트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리니어리 디펜던트한 그 로드를 마구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만약에 H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뭐 디멘전을 구하라 할 때는 당연히 랭크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랭크가 얼마라서 어떻게 되니까 뭐 디멘전이 얼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지 않고 그냥 카운팅만 해서 하게 되면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는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답안 됐을 때 적어도 다 논리가 이러이러 하니까 이렇다 해야 그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뭐 이 시험 문제는 어렵게 내려면 하나씩 어렵고요. 쉽게 내려면 거의 뭐 초등학교 수준으로도 낼 수 있어요. 그거는 내 마음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냈어요. 여러분들 그 호목 그 수준에서 뭐 많이 대부분 풀 수 있을 거예요. 그 호목 그 나왔던 것들을 잘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아요. 혹시 뭐 이번 주에 제출한 거랑 다음 주에 제출하는 거는 그 호목이 올라 있어도 그 조교가 채점을 못할 테니까 뭐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는 걸로 하고. 자, 우리가 필드 스트럭처를 이제 들여다보는 건데, 일단 우리가 리얼 넘버랑 컴플렉스 넘버를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이건 안 되는 얘기죠. 컴플렉스 넘버가 위에 있죠. 제가 항상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일종의 이게 타워예요, 타워. 그러니까 R을 베이스로 해가지고서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C는 R의 익스텐션 필드다. 확장한 거다. 거꾸로
C를 기준으로 보면 R은 सब셋이면서 필드인 거죠. 그래서 서브 필드라고 그래요. 서브 필드.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 하면서 सब셋이면서 벡터 스페이스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걸 서브 스페이스라고 부르듯이, 아니면 그룹에서 सब셋을 그룹 조건이 만족되면 서브 그룹이라고 하듯이 필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제 파이나이트 필드에서는 아주 독특해요. 왜? 바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폴리노미얼에서 xn-1이 항상 xn-1을 디바이드 할 필요충분 조건은 요 n이 m의 배수이면 되죠. m의 배수.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일반적인 리얼 넘버 상에서도 성립하는 거예요. xn-1이 xn. 그러니까 리얼 넘버, 보통 뭐 정수상에서 성립하면 그거는 필드상에서는 다 성립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에다가 양면에 x를 곱하면 x 동시에 들어가면 단어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다시피 GF P2N에 들어가는 그 엘리먼트들하고 GF P2N에 들어가는 여기가 이라고 합시다. N에 들어가는 그 특징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원소들은 X의 P2N수 마이너스 X의 루트들이고요. 이쪽은 X의 P2N수 마이너스 X의 루트들이죠. 만약에 이걸 디바이드 했다라고 치면, 정확하게 여기에 루트들은 여기에 루트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두 개가 이게 만족할 조건은 뭐냐면, 우리 x는 동일하게 양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걸 저렇게 x를 뽑아버리면 p2n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쪽은 x의 p2n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딱 보면 요 꼴이죠. 그러니까 요 p2n승 마이너스 1이 p2n승 마이너스 1을 나눠 떨어뜨리면 이 조건이 만족이 되죠. 여러분들 이걸 증명했다라고 치면, 이걸 어플라이 했다라고 치면, 그 다음에 더더욱 요거 더 보게 되면 여기서 여기서 x 대신에 요 p가 그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n을 디바이드. 단계로 넘어가면 저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GF P2의 m이 이거의 루트가 다 요거의 루트가 여기의 루트라는 얘기는 바로 सब셋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सब셋으로. 맞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सब셋의 필요충분 조건은 바로 요 놈이고요. 요 놈에 대한 필요충분 조건은 요거고, 요거에 대한 필요충분 조건은 요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요 m이 n의 약수면 서브필드가 된다는 얘기죠. 서브필드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GF16에 들여다보게 되면 GF16은 2의 4승이죠. 그 다음에 GF 2to the 4, 4개 원소. 이거는 이 4가 2의 배수기 때문에 सब셋 관계가 있겠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GF4의 엔트리들이에요. 자, x 대신에 알파를 두게 되면, 그러니까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즉 px의 루트로 우리가 알파를 잡게 되면 알파를 대입했을 때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나이트 필드 컨스트럭션 할 수가 있을 텐데, x 대신에 전부 알파로 해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때, GF16에 있는 원소들은 여기에 넌제로 엘리먼트들이 베타가 있다고 한다면 베타에 15승하면 무조건 1이 돼요. 15승하면. 여기에 x 대신 x를 알파라고 생각하면 알파의 i승은 15승하면 무조건 1이 되죠. 왜냐하면 x 자체가 알파의 15승이 1이기 때문에. 반면에 GF4를 하게 되면
이거는 여기에 숫자 습하는 것도 감마라고 한다면 감마의 상수는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베타의 15승이 요 15가 3의 배수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저 5승, 10승을 잡아낸다면 우리가 저기에 프리미티브 엘리먼트를 알파라고 하니까 알파의 4승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 이퀄 제로가 되는 그러한 알파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제로를 어떻게 잡냐면 제로 1은 필드니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로 1. 그 다음에 알파의 5승, 알파의 10승을 잡아내면 저거는 완벽하게 4개의 원소를 갖는 필드가 되죠. 4개의 원소를 갖는 필드. 저게 어떤 과정이냐면 자, 여러분들 GF가 있어요. 이게 서브필드의 체계. 자, 여러분들 GF2에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일일설 폴리노미알이죠. 그렇죠? GF2에서 그 다음에 4차의 일일설 폴리노미알은 X 4승 플러스 X 플러스 1. 이 4차 일일설 폴리노미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놈을 써가지고서 요거의 루트가 감마라고 합시다. 그러면 감마 제곱 감마 플러스 1 이퀄 제로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표현되는 거는 제로 1 감마 제곱이 사실은 감마 플러스 1이죠. 그래서 필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F16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막바로 올라갔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제로 1 알파 해가지고 알파의 14승까지 표현되는 거죠. 그 NG들이 요 덧셈 표현을 하면 여기 X 대신 알파를 대체했을 때. 맞죠? 그쵸? 그러니까 이쪽에서 GF2에서 막바로 GF16으로 올라가는 게 지금 요 폴리노미알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걸 2단계를 거쳐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요 일일설 폴리노미알 하나를 했고 그 다음에 GF4 상에서 일일설 폴리노미알 2차의 일일설 폴리노미알이 있으면 올라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2차에 해당하는 게 요 제로 1 감마 제곱을 가지고서 우리가 폴리노미알을 하게 되면 아마 이게 될 거예요. 이게 일일설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로를 대입해도 루트가 아니고 1도 루트가 아니죠. 감마도 대입하면 감마도 루트가 아니죠. 감마 제곱도 루트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개 일일설 폴리노미알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2차의 일일설 폴리노미알 우리가 16이라는 것은 4의 제곱 16이라는 것은 2의 4승 그러니까 GF2에서 GF16로 4차의 일일설 폴리노미알이 있으면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음에 4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건 2차의 일일설 폴리노미알이 있으면 올라간다. 이게 일일설을 5번 GF. 자, 그러면 여기에 있던 이 감마는 도대체 여기 어떤 원수냐? 정확하게 감마가 알파의 5승 중에 또는 알파의 10승. 저 위에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필드 자체가 저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이 파이나이트 필드 그 스트럭처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바로 요 스테이트먼트에서 얘기했듯이 P to the N을 N을 나누어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GFP to the N이 GFP to the N의 서브 필드가 된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GF가 밑에 있고요. 2의 3승 올라가는 거, 2의 제곱 올라가는데 2의 제곱으로 올라가는 거는 제곱하고 3은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GF4랑 GF8은 서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3차 폴리노미알, 여기 2차. 그 다음에 반면에 GF2의
제곱, 즉, GF4에서 GF16로 가는 거는 저 2차 프리미티브 폴리노미얼이고요. 그 다음에 GF64. 이거는 이게 제곱, 6이 2의 약수죠. 그쵸? 2의 배수 거꾸로. 그 다음에 3의 배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GF3에서 2차 이르솔 폴리노미얼이 있으면 1로 올라가고 여기에서 3차 이르솔 폴리노미얼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GF236의 그 서브필드는 요 놈도 되고 요 놈도 되고 요 놈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쫙 그 타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저게 기본적인 파이나이트 필드의 스트럭처예요. 물론 저 바이너리 케이스로 한정해서 했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갈로아 필드가 파이나이트 필드예요. 어떤 파이나이트 필드를 시작을 하더라도 그걸 쫙 해서 제일 작은 스몰리스트 서브필드가 존재하는데 그 스몰리스트 서브필드는 당연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GF P2댐의 원소를 갖는 파이나이트 필드가 있으면 맨 밑에 GP, 즉 모듈로 P 에디션과 모듈로 P 멀티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필드, 가장 요게 스몰리스트 필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걸 우리는 프라임 필드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리얼 넘버나 컴플렉스 넘버 상에서 제일 밑에 있는 놈은 유리스웨지파. 그게 제일 작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리얼 넘버나 컴플렉스 넘버 쪽에서는 바로 나올 때 가장 스몰리스트 프라임 필드는 레이셔널 필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파이나이트 필드에서는 항상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거 여러분들 우리가 증명은 간단하게 체크해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PX가 이렇게 줬을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나오는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미니멀 필드는 미니멀, 맥시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단어 맞죠? 여러분들 뭐 오토마이제이션 하겠다, 미니마이즈 하겠다, 맥시마이즈 하겠다, 그거에 해당되는 단어죠. 그 사랑하는 단어 맞잖아요. 자, 어떤 우리가 FQ라는 필드가 있고, 이게 익스텐션 필드가 이제 FQ2개, P2댐 원소를 갖는 필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이렇게도 쓰고, FQ는 네가 다른 얘기를 하면 GFQ, 갈로아 필드 이렇게 다 같은 노테이션이에요. 전부 다. 자, 여기에 어떤 베타라는 엘리먼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X-베타는 FQ에서의 폴리노미얼이 아니죠. 왜? 이거의 개수가 1하고 마이너스 베타인데 그건 FQ에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뭔가를 우리가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는 요 팩터가 엑스프레션의 베타를 내렸을 때 제도가 되니까 뭔가 요 팩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뭔가를 곱해가지고 만들어내면 이걸 전개했을 때 이걸 전개를 해서 보면 여기에 개수들이 시그마 xi ai가 있었을 때 이 ai들이 FQ의 원소가 될 거란 얘기예요. 적절히 잘 보면. 자, 그런 조건을 결국에 베타를 근으로 가지면서 차수가 제일 작은 놈. 그걸 우리는 베타의 미니멀 폴리노미얼. FQ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개수들은 FQ의 그 개수들로 FQ의 원소들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차수는 미니멀.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당연히 이르서브 폴리노미얼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걸 우리는 이제 앞으로 베타를 미니멀 폴리노미얼을 이렇게 노테이션 쓸 거예요. 베타의 미니멀 폴리노미얼이다. 그러면 요놈은 당연히 이르서브를 하다는 거는 요 미니멀리티 때문에, 디그리가 미니멀이기 때문에 당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미니멀 폴리노미얼을 찾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왜 찾느냐? 바로 BCH 코드를 디파인하기 위해서는 저게 있어야 되는데 그 엔트리의 그 미니멀 폴리노미얼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터 폴리노미얼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요 스테이트먼트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자, 알파가 FBQ의 프리미티브 엘리먼트라고 얘기합시다. 가정합시다. 그 얘기는 FBQ에 해당하는 모든 그 non-zero 엔트리들은 알파의 파워로 표현되는 거고, 이 FBQ는 F 스몰 q의 익스텐션 필드다. 그러니까 BQ는 Q의 썸 파워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저기 알파를 그 FQ에서 그 알파를 근으로 갖는 미니멀 폴리노미얼을 fx라고 합시다. 그거의 디그리가 m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FQ에 속하는 임의의 엘리먼트들은 바로 저러한 덧셈표현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덧셈표. 이런 덧셈표현은. 그리고 이 PQ는 Q의 함수.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게 너무 뻔한데. 자, 이거 먼저 유니크니스 베타가 만약에 임의의 베타는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1 알파 제곱 알파 n-1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되더라 하는 얘기죠. 자,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게 베타가 만약에 다른 표현을 갖는다. 그러니까 비아이들을 코에피션트로 갖는 놈이 된다라고 한다면 요거 두 개가 한쪽은 AI들 코에피션트, 한쪽은 비아이들 코에피션트니까 서로 소거시켜버리면 이렇게 될 텐데 요거의 의미는 이렇게 작아지죠. 네. 요거 두 개 소거시켜버리면 요 제로는 차수가 더 작은 그러니까 요런 거에 대입해가지고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요런 코에피션트를 갖는 폴리노미얼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 개수들이 전부 제로가 아니면 넌제로 폴리노미얼이 있어서 그거에 알파를 대입했더니 제로가 되네. 그러면 차수가 m보다 더 작은 놈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니멀 폴리노미얼의 차수는 m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는 요 개수들이 전부 제로가 될 수밖에 없죠. 즉 다른 얘기를 하면 여기 1 알파 제곱했을 때 알파 n-1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여기 넌제로 엘리먼트 FBQ에 속하는 임의의 엘리먼트들은 어떻게 이런 알파 아이들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알파의 미니멀 폴리노미얼을 이렇게 쓸 수 있죠. 문익으로. 자, 그러면 알파를 대입했을 때 제로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러면 알파임은 1에서부터 알파 n-1의 선형결합으로 바로 표현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알파 n 플러스 1, 양변에다가 알파를 곱하게 되면 여기 알파 n 플러스 1은 여기에 알파 m씩 나오니까 또 이거 한번 리듀스 해가지고 우리 이미 요 모듈로 px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하는 것처럼 그 작업을 그대로 실행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그죠? 여러분들이 x가 승 x 플러스인데 양변에 x를 곱하면 증가되고 그래서 여기 만약 4차가 나면 다시 한번 그 x4승은 x 플러스 1로 리듀스 하죠. 그런 과정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임의의 그 넌제로 엘리먼트들은 전부 이런 표현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에 필드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 에디티브 표현을 쓰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베타라는 엔트리를 F 스몰 Q여서 요 A M비트죠, 그렇죠? MG 심벌 요 A0에서 A1, AN-2, AN-1도 이렇게 배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했지만 GF16을 만약에 프리미티브 폴리노미얼 x4 플러스 x 플러스 1이니까 그거의 루트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궁금한 거는 알파 11의 미니멀 폴리노미얼은 뭐냐 이거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알파 11의 미니멀 폴리노미얼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그 퀘스천이 될 거예요. 자,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뭐 얘기를 했는데, 알파 11에 대한 미니멀 폴리노미얼은 일단 요 팩터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알파 11. 요 팩터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전개했을 때 바이너리, 우리가 지금 미니멀 폴리노미얼을 갖다 공개해야 돼. 개수들이 어디에 도착하냐? 오버 F2. 이게 개수들이 바이너리에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너리는 두 개만 쓰죠. 자, 그러면 알파 11을 제곱해서 나가요. 그러면 알파 20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그 알파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알파에 15쓰면 무조건 1이었죠. 맞아요. 알파 15쓰면. 그러니까 알파에 22승. 그러니까 x 알파 22승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알파 22승은 뭐랑 같아요? 알파 7이랑 같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만 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제곱해요. 요 놈을. 그러면 요거 제곱해서 제곱. 그 다음에 요걸 제곱하면 44승이죠. 그렇죠? 이미 이거 7이랑 같으니까 14가 되겠죠. 제곱하면. 14도 요렇게 세 개만 해서는 안 되고요. 다시 한 번 곱해요. 그러면 14에 제곱하게 되면 28이죠. 28은 얼마야? 15승이, 알파 15승이 1이니까 28은 빼버리면 13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일단 4개의 팩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알파 11에서부터 알파 22, 알파 44, 그 다음에 알파 88. 그러니까 요 놈은 알파 7에 해당되고, 요 놈은 알파 14, 요 놈은 알파 13에 해당되고. 자, 여기서 한번 다시 제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알파의 26이죠. 알파의 26은 알파 11이 되는 거예요. 돌아오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만에 돌아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거를 전개를 하게 되면, 이거 전개하게 되면 x 마이너스 4차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3차에서는 알파 11 더하기 알파 22 더하기 알파 14 더하기 알파 13이 나올 거고요. 맞아요? x의 상수. 그다음 뭐 어쩌고 해서, 그 다음에 상수항은 알파 11, 그 다음에 22 곱하니까 지수만 더하면 되겠죠. 22가 7인데 이렇게 7 플러스 10, 그 다음에 14 플러스 13. 요거 다음은 얼마죠? 여기 상수항인데. 그러니까 요놈 곱하면 이놈이 될 때 45죠. 네. 45는 1. 1이네요. 그러니까 벌써 그 상수항은 바이너리로 표현되네요. 그쵸? 야, 신난다. 그 다음에 이놈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역시 바이너리로 표현돼요. 그래서 저거 딱 전개하면 이게 4차죠.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x 4승 플러스 x 3승 플러스. 우리가 이리서 폴리노미얼 알고 있었던 놈 있죠? 프리미티브 폴리노미얼. 저게 그래서 그 미니멀 폴리노미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신기하죠? 정말 신기하지 않은가?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자,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이거 다 운명이에요, 운명. 일단 그 전에 우리가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미 그 P2D M계를 갖고 있는 파이나이트 필드는 그러니까 항상 존재하고, 그 다음에 어떤 파이나이트 필드든지 항상 P2D M계의 원소를 갖는다. 거기까지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P2D M에 어떤 프라임의 파워라고 한다면 그 필드는 어떤 형태든 간에 가장 밑에가 아까 얘기했던 그 GP에 해당하는 게
존재하겠죠. 그 원소의 개수, 즉 P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캐릭터리스틱이라고 해요. 그 필드의 캐릭터리스틱. 그러면 그 캐릭터리스틱이 뭐냐? 그 숫자를 만나면 그냥 죽어. 그 숫자를 만나면 죽어. 그러니까 링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정수를 만나면 깽깽하고 죽어버리는 그러한 스몰리스트 인티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A라는 거를 n번 더했더니 그러면 NA가 되겠죠. 이러면 무조건 제로가 되는 이 모든 A에 대해서 어떤 링에서 만약 이런 성질을 갖는 스몰리스트 인티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는 그 링의 캐릭터리스틱이라고 해요. 링의 캐릭터리스틱. 그러면 이메일 파이나이트 필드는 다 캐릭터리스틱이 있는데 그 캐릭터리스틱은 바로 프라임 넘버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P to the M이면 P가 바로 캐릭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부분 다루고 있는 GF to the M에서는 이런 바이너리 넘버에서 보게 되면 이거의 제일 밑에는 G2가 있기 때문에 2를 만나면 다 죽는 거죠. 2를 만난다는 얘기는 같은 놈끼리 두 번 더 하면 무조건 죽는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정말 쉬운 세상이죠. 계산하기 되게 쉬운 세상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캐릭터리스틱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Q가 P2된 개의 원소를 갖으면 그 P가 캐릭터리스틱이 되고 그 FK는 임의 원소를 임의 원소에 대해서 P를 만나면 무조건 죠. 자, 이런 성질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알파 플러스 베타의 P2댐승 하게 되면 이놈은 알파의 P2댐승과 베타의 P2댐승의 단순 합이에요. 크루스텀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저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M에 대해서 인덕션으로 작업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M 이퀄 1케이스만 먼저 증명해서 보면 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P승하게 되면 바이노미얼 익스텐션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P 추즈 I가 0일 때, I가 0이면 베타의 P승이죠. 이쪽에. 그러니까 결국에 알파 플러스 베타 P승을 했을 때 알파 P승 더하기 베타 P승이 될 텐데 I가 제로면 요통이고요. 그 다음에 I가 P면 뉴턴일 거예요. 그러니까 I가 제로하고 P가 아니면, 즉 I가 1에서부터 P-1 사이에 있으면 요 바이노미얼 코피션트가 항상 P의 배수가 되더라 라는 걸 보여주면 다 날아가죠. 그 가운데 크루스텀들이. 그거 증명은 아주 쉬워요. P의 배수가 된다면 그러니까 P가 프라임이기 때문에 금방 체크가 되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덕션을 쓰게 되면 임의의 P to the M에 대해서 이렇게 쪼개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연산 자체가 쉬운 게 P를 만나면 무조건 죽는다. 자, 이게 성립하면 마이너스를 당연히 하겠죠.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면 좀 위에 게 성립하면 밑에 거는 뭐 당연히 성립하겠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P to the M승은 이건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의 P to the M승이니까 이놈은 뭐예요? 알파 P승, P M승 더하기 마이너스 베타의 P to the M승이잖아요. 근데 이 마이너스 베타의 P to the M승은 마이너스 1의 P to the M승의 베타의 P to the M승인데 P가 오드 프라임이면 P to the M승은 오드 프라임, 오드 인티저겠죠. 그러면 이쪽은 항상 마이너스일 거고 P가 5도면 P가 2면 그때는 마이너스 이게 짝수가 될 텐데 그거는 플러스인데 P가 2면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같은 놈이니까 그대로 다 체크가 되죠. 그래서 요 관계가 쉽게 자, 이미 여러분들이 XP to the M 마이너스 X의 루트들의 집합 FQ에서 우리가 XP to the M 마이너스 X라는 폴리노미얼 생각을 했을 때 그거의 루트들이 바로 이 P to the M의 원소를 갖는 파이나이트 필드의 루트들이 된다 하는 거를
파이널 필드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정리를 하게 되면 임의의 프라임 P하고 임의의 파지티브 인티저 M이 있다고 하면 P to the M개의 원소를 가지는 파이널 필드는 항상 존재하더라. 그거는 우리가 그 임의의 임의의 그 파이널 필드 FQ 위에서 이리소설 폴리노미얼, M차의 이리소설 폴리노미얼이 최소한 한 개 이상 있다고 그랬죠. 그 얘기로 인해서 바로 그 파이널 필드가 그 존재한다는 걸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임의의 파이널 필드 그리고 임의의 인티저 M에 대해서 M차의 프리미티브 폴리노미얼이 존재하더라. 그 얘기는 임의의 그 파이나이트 필드에서는 항상 프리미티브 엘리먼트가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가 여기까지는 아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에 많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스테럼 포트2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음 챕터에 우리가 다음 챕터와 그 다음에 BCH 코드를 다룰 때 많이 작업해야 될 내용이다. 저기 증명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게요. 자, fx가 FQ 위에서 정의되는 폴리노미얼이다 하는 얘기는 fx를 써봅시다. fx가 편의상 m차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fx의 q승을 할까? q가 프라임 파워예요. 아까 그 프라임 파워면은 a의 b의 q 파워를 하게 되면 그냥 aq 더하기 bq였죠. 쪼개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바로 요 안으로 들어가요. 시그마 안으로 들어가서 xi의 q 이렇게 되잖아요. 요 성질을 그대로 쓴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이게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FQ의 원소들을 그 코에피션트로 갖는 그 얘기는 여기에서 요 의미는 FI가 FQ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FI가 FQ에 들어갈 필수문 조건은 FI가 바로 이런 폴리노미얼, 그러니까 봐봐요. FQ to the M승의 루트들, FP to the M승에 있는 그 엘리먼트들은 다 요 놈의 루트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필수문 조건인데 FI의 Q승을 하게 되면 FI가 되는 걸 뜻해요. 맞죠? 그런 작업을 왜 하느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fx의 Q승을 하게 되면 텀 바이 텀으로 Q승에서 합한 거와 같고 이 놈이 뭐냐? 이게 그냥 FI가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놈은 뭐냐? i는 제를 썼다 m까지 fi 그 다음에 xi의 Q승. 근데 xi의 Q승은 뭐냐면 x의 Q승의 i승이죠. 자, 그러면 요놈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뭐냐? 원래 요거에다가 x 대신에 x Q승을 대입한 거랑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fx의 Q승을 대입한 거와 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이게 미니멀 폴리노미얼을 계산한 바로 그 이유예요. 자, 왜 중요하냐? 바로 그 리마크에 나와 있는데 이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베타가 FQ의 원소면, 그러니까 FX가 지금 FQ의 폴리노미얼이에요. 베타가 FQ의 원소면 베타의 Q승한 놈이 FQ의 원소가 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저 관계에서 아는 건데
자, 베타가 F의 근이라는 얘기는 이 얘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양변에 Q승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거 역시도 Q죠. 그쵸? Q로 맞죠? 근데 이놈이 뭐냐면 아까 뭐야? fx에 Q승하면 f의 저 베타 Q랑 같잖아요. 그쵸? 이거잖아요. 이 얘기는 베타가 근이면 베타 Q승이 근이네. 그렇죠? 그럼 베타 Q가 근이면 그거에 Q 파워한 것도 근이 되겠네요. 그렇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베타가 근이면 베타가 근이면 베타 Q승, 베타 Q가 근이면 그 다시 Q 파워한 게 근. 이런 것들이 쭉 근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할 때 알파 11을 근으로 가지면서 그게 바이너리 이 전개했을 때 바이너리 개수가 되는 거. 즉 그 맨 밑에 있는 그 깔려 있는 필드가 두 개의 원소로 갖는 필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곱했을 때 다 근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베타 근이면 베타 여러분들 그 식에서 2차 식의 근을 생각하면 2차 식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알파 플러스 I 베타 이게 근이면 어떻게 되나요? 알파 마이너스 I 베타가 근이죠. 그렇죠? 이거 두 개 사이 관계를 뭐라고 그러나요? 컨주게이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x제곱 이거 두 분의 합 마이너스 2알파 x 그 다음에 두 분의 곱한 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요거의 근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알파 베타는 다 리얼 넘버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2차 식이 주어졌을 때 근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두 개가 쌍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가 근이면 다른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게 근이면 그거에 켜져있는 놈이 요 놈이 근이면 요거에 켜져있는 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베타가 근이면 베타 Q. 이게 마치 혈레처럼 동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컨주게이트라고 불러요. 베타 Q 그 관계들을 컨주게이트라.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언제까지 곱했을 때 되느냐? 이걸 전개했을 때 되느냐? 바로 아까도 이미 얘기했듯이 베타 Q, S 이렇게 쭉 갈 때 베타 Q to the S에 해당하는 게 처음으로 베타가 되는 스몰 리스트 S가 존재할 거예요. 그 스몰 리스트 S 따지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fx의 차수는 요걸 만족하는 스몰 리스트 S가 바로 그 베타의 미니멀 폴리노미얼이에요. 미니멀 폴리노미얼의 차수.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그러면 거꾸로 베타 Q의 미니멀 폴리노미얼은 베타 Q를 기준으로 계속 그 Q 파워를 취해 나가게 되면 긍정적으로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베타의 미니멀 폴리노미얼이나 베타 Q의 미니멀 폴리노미얼이나 뭐 베타 Q 제곱의 미니멀 폴리노미얼은 다 동일해요. 진짜 쉽죠? 자, 그래서 우리가 GF16에 한번 들여다봐봐요. 저걸 지난 시간에 막 제가 이 부분에 하면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저게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뭐 저거 당연한 걸 갖고 그랬네 하고 할 거예요. 자, 봐봐요. 여기 GF16의 그 알파로 표현한 알파의 그 파워로 표현한 그 원소들이에요. 자, X라는 이거 바이너리 폴리노미얼들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저기 사라는 놈이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X 4승 X의 2의 4승 마이너스 X. 그러니까 결국은 GF16의 모든 원소들은 요거에 다 루트들이에요. 그리고 요걸 쭉 전개하게 되면 4의 약수가 되는 놈이 1차, 2차, 4차 좋죠. 1차의 이르솔 폴리노미얼 2개, 2차 이르솔 폴리노미얼 하나, 4차 이르솔 폴리노미얼
세 개, 그거의 프로덕트가 된다라고 이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그 구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저 알파 사선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이퀄 제로를 우리가 요걸 소위 말해서 이 F16을 구성하는 그 기본으로 썼다라고 치면, 만약 이게 달라지면 또 달라지죠. 자, 그랬을 때 x의 루트는 제로겠죠. x 플러스 1의 루트는 1이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거의 루트는 여러분들이 x 마이너스 알파 5승, 아까 여기 또 처음에 파이널트 필드 구성할 때랑 똑같아요. x 마이너스 알파 5승, x 마이너스 알파 10승을 하게 되면 바로 5가 근이면 10이 근이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으로 가고 10을 하게 되면 뭐야? 알파 20승인데 이놈은 알파 5로 되니까 여기서 끄면 진 거잖아요. 그쵸? 맞죠? 자, 그래서 이거 전개 실제로 해보면 그런가 하면 알파 5승 더하기 알파 10승 x, 그 다음에 알파 5승 곱하기 알파 10승. 아, 이거는 일이 맞네요. 자, 그러면 이것만 체크하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아까 그 테이블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거 계산하기 위해서 파이널트 필드를 컨시더레이션 하나코 계산해야 되겠죠? 아까 저기 GF 시스템이 이렇게 해서 이거 알파로 바꿔치기 하면 돼요. 이거 전부 x 대신에. 자, 그러면 알파 5승이 x제곱 플러스 x고요. 알파 10승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알파 5승하고 알파 10승을 더하게 되면 뭐가 나와? 1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놈이 1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여기 지금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해서 바로 이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요 알파 5승과 알파 10승의 미니멀 폴리노미얼은 요놈. 그 다음에 저 알파가 저걸 만족했으니까 알파에 대한 그 미니멀 폴리노미얼은 바로 저거에 되겠죠. 그다음 알파의 미니멀 폴리노미얼은 알파 제곱, 알파 4승, 알파 8승. 그러니까 알파가 그리면 알파 제곱이 그리고 알파 제곱이 그리면 알파 4승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알파 7승을 하게 되면 지금 얘기한 대로 이거 전개하게 되면 그 다음에 3승, 6승, 9승, 12승은 바로 나머지 그 이주설 폴리노미얼의 분위기는 저기 묘모하고 간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조금 더 다루겠지만,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요걸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우리는 사이클로토믹 코셋과 컨주게이션 클래스라는 그 용어를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이 바로 요 집합들, 그러니까 0, 이건 0 하나만 있죠. 1 하나만 있고 알파 5승, 알파 10승 묶을 수 있고 4개. 요 세트를 각각 컨주게이션 클래스라고 불러요. 컨주게이션 클래스. 컨주게이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 켈레로 아까 복수수 두 개를 켈레로 묶었듯이 익스텐션 필드에 속하는 엘리먼트들을 GF2보다 위에 있는 익스텐션 필드 GF16에 속하는 엘리먼트들을 묶은 거잖아요. 근데 묶은 걸 어떻게 하나가 근이면 그 다음 다른 게 근이 되는 그러한 그 어떤 그 조건으로 묶은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켈레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켈레로 묶었다 해서 이 하나하나를 컨주게이션 클래스라고 부르고, 이걸 이거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다는 게 좀 알파를 계속 쓰는 게, 이 지수만 써도 충분하지 않겠어요? 지수만 써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요 제로 원소를 빼고 요 1은 알파 제로니까 제로. 첫 번째 요거는 5하고 10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 2, 4, 8. 이렇게 지수만 표현해도 뭐 필요하면 이렇게 전환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사이클로토믹 코셋이라고 불러요. 사이클로토믹 코셋. 사이클로토믹 코셋. 자, 그 다음에 이걸 우리는 컨주게이션 클래스. 이거는 지금 F16의 넌제로 엘리먼트들에 대한 컨주게이션 클래스고요. F16. 그 다음에 요것들은 보게 되면
알파 15 쓰기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전원은 사이클을 구성. 그러니까 여기 알파 영승, 알파 영승이 알파 15승이네. 그 다음에 알파 1승, 알파 2승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파 14승. 자, 그러니까 이거 한 바퀴 돌면 마치 지수가 우리가 0에서부터 지수만 쓴다라고 하면 1, 2 해가지고 여기 14. 마치 모듈러 15 작업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작업하느냐? 두 개를 정의하면 되죠. 자, 여기에서 요 1, 2, 4, 8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어떤 특정한 엘리먼트에다가 2의 파워를 곱하고 곱했을 때 이쪽에서 알파 15승은 1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15로 모듈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이 들어가면 2, 그 다음에 4, 8. 8이 들어가는데 8 다음에 11이니까 바로 돌아오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여기 이제 그 대표값들만 써가지고 요거는 제로, 요거는 1에 대한 컨주게이션 클래스다, 3에 대한 컨주게이션 클래스다, 여기 대표값만 반장을 뽑은 거죠. 제일 작은 넘버로. 자,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가 보통 알파의 추측이 n승 마이너스 1은 1이니까 요 추측 n승 마이너스 1을 m승 마이너스 1, 이걸 n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모듈로 n으로 작업을 하면 된다. 그러면서 2를 파워로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7, 14, 그 다음에 28, 28인데 모듈로 15 하면 13, 26, 모듈로 15 하면 11,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뭐냐면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GN, N은 여기에 q2 마이너스 1이에요. 우리가 지금 GF q2댐의 그 던제로 엘리먼트랑 대응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GN은 0에서부터 n-까지 나오는 숫자로 생각할 것이고요. 이 GN에 속하는 두 개의 인티저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인티저를 같은 놈으로 어떻게 취급하느냐, 언제 취급할 거냐, 같은 세단에 들어갑니다. 같은 세단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두 개의 수가 어떤 q2 파워에 곱해가지고 모듈로 n을 취했을 때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8하고 2가 서로 쏘인 거는 2에다가 2의 제곱을 곱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2의 제곱. 예를 들어서 아까 저기 13하고 11이 같은 놈은 11에다가 4, 즉 2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11 하면 13이잖아요. 모듈로 수치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11하고 13은 같은 놈으로 취급하겠다. 즉 이퀴벌런트한 놈으로 취급하겠다 하는 얘기죠. 전자적으로. 자기 자신은 것 같죠. 우리가 이퀴벌런트 릴레이션, 저게 일종의 이퀴벌런트 릴레이션에 해당하는 건데 이퀴벌런트 릴레이션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셋에 있어서 요게 정의할 때 뭐 어떤 조건으로 정의가 되겠죠. 여러분들 F에서 정의되는 이미의 N/N 매트릭스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A하고 B가 닮았다 하는 거를 이거 이퀄런스 릴레이션이 돼요. F의 논 F가 뭐냐면 넌 싱글러 매트릭스 N이 존재해서 어떤 성질이냐면 A하고 B 관계가 M의 인버스 B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숫자가 그러한 넌싱글러 매트릭스가 존재하면 이겁니다. 이게 시그널하더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 거랑 유사해요. 단지 여기서는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두 개 정수 사이에. 이해됐죠? 이해됐죠? 빨리 이해하세요. 마음이 급해지네.
이해됐죠? 자, 근데 이거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아마 어디선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이 뭐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은 같아야 된다. 이게 뭐죠? 이거 한번 나왔었죠. 리플렉시브. 그 다음에 A하고 B가 B면 저기 서로 이퀴벌런트 하면 B하고 A가 이퀴벌런트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시메트릭이죠. 이거 처음 봐요. 아니잖아. 세 번째, A하고 B가 이퀴벌런트하고 B하고 C가 이퀴벌런트 하면 뭐야? A하고 C가 이퀴벌런트하다. 이게 트랜지티브죠. 자,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 정의하게 되면 저 관계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저게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되고,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 정의가 되면 이퀴벌런트 한국기들에게 묶어가지고 이 전체 셋, 예를 들어서 지금 GN이면 이렇게 이 0에서부터 n-1까지의 그 숫자들을 조각조각 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각각의 조각조각 낸 섭셋을 이퀴벌런스 클래스. 여기서는 이름을 사이클로토믹 셋이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죠. 알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쓴 것 같아도 그렇지 않고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시클로토믹 셋 내지는 컨주게이션 클래스의 그 사이즈 자체가 바로 그거에 해당하는 미니멀 폴리노미얼의 차수가 될 거예요. 차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F16의 그 넌제로 엘리먼트들을 표현할 때는 컨주게이션 클래스 바로 루트들이랑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걸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다고 하면 이게 더 왼쪽이 더 쉽죠. 언제든지 매핑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그건 이제 사이클로토믹 코셋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이클로토믹 코셋에서 뭔가 작업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컨주게이션 클래스로 여기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작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미니멀 폴리노미얼을 어떻게 계산한다? 그 미니멀 폴리노미얼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성질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세어럼인 거예요. 그러니까 FQ에서의 폴리노미얼을 Q파워 하게 되면 그거는 원래 F라는 폴리노미얼의 X 대신에 XQ승을 대입한 건데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주어진 폴리노미얼이 베타를 근으로 가지면 베타 Q승을 근으로 갖고 베타 Q의 제곱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차수가 제한적이니까 언젠간 반드시 반복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스몰리스트 S가 반드시 존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오케이. 질문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드디어 이제 좀 더 다른 코드를 이제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는 좀 약간 지루함이 있었어도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시클 코드라는 그 중요한 그 코드를 이제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폴리노미얼이랑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시클 코드를 우리가 이제 폴리노미얼 레프레젠테이션으로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했던 그 코드는 리니어 블락 코드를 기본으로 다루고 있죠. 거기에서는 코드가 있으면 H 매트릭스와 G 매트릭스 이 두 가지만 가지고서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스트럭처를 이제 나이스하게 가져가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그 길이가 유한한 벡터가 있으면 그걸 이제 일종의 G 트랜스폼이 해당하는 게 바로 뭐예요? 폴리노미얼이죠. 폴리노미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런 벡터가 적으면 G 트랜스폼 하고 싶은 생각이 근질근질 하죠. 그렇죠? 그 폴리노미얼이에요. 폴리노미얼. 뭐 X 대, 뭐 여기서는 진짜 G 대신에 X를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러분들 x3승 x 플러스 1 그리고 3차의 이르솔 폴리노미얼이라는 거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자, 그래서 보기에 있으면 우리는 저기 GF8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요거의 루트를 알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노테이션상 알파의 마이너스 인피니트를 제로로 그냥 이건 컨벤셔널한 노테이션이고요. 알파의 형성이 1이고 그 다음에 알파의 파워를 쭉 표현하는데 알파의 1승은 알파 제곱은 알파 제곱 알파 3승 하게 되면 비로소 이거 알파를 대입했을 때 제로니까 알파 플러스 1 맞아요. 그 다음에 알파 4승은 이거 저기 한번 양변에다가 곱하게 되면 누가 하나씩 붙어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알파를 다시 곱하게 되면 알파 3승 플러스 알파 제곱이 될 텐데 알파 3승이 알파 플러스 1이니까 정리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알파 5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양변에다가 알파를 곱하면 알파 6가 표현될 텐데 이거 그러면 여기에 알파 7승을 하게 되면 무조건 1이 나오죠. 그래서 저거 보면은 알파 7승이 1이 되고 있으니까 알파는 프리미티브 엘리먼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 1승에서부터 알파 7승이 다 다른 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을 곱셈 표현이라고 표현할 것이고 요 놈을 그 바이너리 레프레젠테이션 또는 이거 뭐냐면 1알파 제곱에 그 개수들만 쫙 가지고 내면 이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너리 레프레젠테이션 또는 에디티브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디티브 레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엘리먼트를 우리는 곱셈 표현과 덧셈 표현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이제 해밍 코드, 74해밍 코드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74해밍 코드 맞죠? 74해밍 코드의 정의가 뭐였죠? 정의가 뭐였죠? 그 해밍 코드의 정의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엔터풀 벡터를 한 번씩 그러니까 제로 벡터를 제외하는 엔터풀 벡터를 한 번씩 써가지고서 그걸 이제 컬럼으로 써가지고서 만들어낸 매트릭스를 우리가 백트랙 매트릭스로 쓰게 되면 그게 바로 해밍 코드죠.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해밍 코드의 정의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야 해밍 코드가 뭐니라고 물으면 또 글쎄 뭐 이러면 곤란하잖아. 자, 근데 그 해밍 코드의 그 H 매트릭스가 이제 스타플 벡터 74해밍 코드니까 그 H 매트릭스의 컬럼들은 3개로 이루어질 거예요. 3개로. 자,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배치를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H 매트릭스를 정의할 때 그 순서는 컬럼의 순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배치해서 001 여기 001이 뭐냐면 이놈이죠. 010 이게 넌스타 스타플 벡터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알파의 파워로 나온 순서대로 첫 번째 컬럼 이렇게 쫙 표현해보자 이거죠. 그럼 무엇이죠? 알파 제로, 알파 1, 알파 제곱, 알파 3승 이거 컬럼들이 이렇게 컬럼 파티셔닝을 하면 저렇게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정말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표현되나? C가 코드워드 1필수 조건은 H에다가 C 트랜스포즈를 곱해가지고 제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H가 지금 알파로 표현하면 이거 요거하고 C 요 놈이 내적했을 때 제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C0 플러스 C1 알파 플러스 해가지고 C6 알파 6가 제로다 하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 C가 코드워드라고 한다면 C를 요 놈을 폴리노미알로 표현했을 때 그 폴리노미알이 알파를 루트로 가지고 있는 거야. 와, 놀라운 발견 아닌가? 그렇지. 폴리노미알로 표현했더니 한줄로 표현되잖아요. 해밍 코드가. 그러니까 C가 코드워드일 표준 조건은 요 C라는 요 벡터를 코에피션트로 갖는 폴리노미알을 생각을 했을 때 그 폴리노미알에 요 알파를 대입해서 제로가 되는 그 바로 코드워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코드에 어떤 코드가 주어질 때
폴리노미알을 가지고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구나 하는 걸 예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굉장히 다른 관점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체계적으로 할 건데, 우리가 어떤 코드가 시클릭이라고 한 얘기는, 예를 들어서 C가 코드 워드일 때 그걸 오른쪽으로 시프트해요. 또 시프트했을 때 튕겨나가는 놈은 앞으로 당긴다.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나중에 어떤 표현이 될지는 여러분들 이제 다룰 거고요. 그러니까 C가 코드 워드면 그걸 한번 오른쪽으로 시프트해도 코드 워드가 될 때 우리는 시클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T라는 시클릭 시프트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정리를 했을 때, 그 C에 대해서 I1 그 오퍼레이션을 가했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I1 시프트 했으니까, 요 놈은 I1째 위치에가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처음 조건, 데피니션 조건을 만족하면, C가 시클릭 코드라고 한다면, 어떤 I에 대해서도 TIC 한 거는 코드워드. 왜냐면, C가 코드워드면 한 번 시프트하는 거 코드워드고, 요거에 대해서 또 요게 코드워드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시프트하고 코드워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해도 코드워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클릭 코드를 왜 하느냐? 일단 인코더, 그 다음에 신드롬 계산, 이런 것들이 리니어 블록 코드보다 좀 더 다루기 쉬워질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리니어 블록 코드를 얘기했을 때 사이즈가 커지면 디코딩 알고리즘이 잘 우리가 만들지 못하잖아요. 옵티멀 하는데 어떤 건지는 알지만 그런 것들을 개발할 여지가 있다. 그 다음에 랜덤 에러가 아닌 버스트 에러가 일어났을 때 그걸 다루기가 용이해진다. 이런 그 장점들 때문에 우리가 시클릭 코드를 배우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게 좋네. 그렇죠? 요게 바로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나가는 거인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자, 오늘 중요한 거 있어요. 미니멀 폴리노미얼을 어떻게 하는가, 프리미티브 테스트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필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렇죠? 자, 질문 있어요? 지금 시험 범위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또 있어요, 질문? 시험 범위를 미리 얘기하면 질문도 안 하면 되잖아요. 수업 안 들어. 그렇죠? 그 월요일 수요일에도 수업 있나요? 아, 당연히 수업 있어요. 네. 수업 있어요. 월요일. 여러분 화요일 수업이잖아요. 화요일 시험이잖아요. 네. 시험 시간은 아마